자, 이번에는 이제 섹션 2에 통계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 했는데, 사실 이 통계적 확률 문제는 논술 문제에서는 그렇게 자연계 학생들 논술 문제에서는 잘 안 쓰여. 알겠지? 뭐 기껏해야 뭐 어떤 확률적 극한이란 이런 거 계산하는 정도라든지, 뒤에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나오고, 뭐 통계 문제 자체가 사실 논술 문제에서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소재 자체는 아니야.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 조금씩 이제 출제되는 그런 경향성의 문제들은 이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좀 모아서 실어놨어.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기하학적 확률에 관한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이거는 이제 뭐 사실 뭐 확률적 문제라기보다는 문제의 상황 분석과 그 다음에 기하학적 계산을 기하학적 도형에서의 면적이나 부피, 길이 등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확률에다 응용하는가, 이런 정도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리고 문제의 풀이 과정과 답안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자, 그래서 12페이지에 자, 먼저 제시문의 정보들을 한번 쭉 정리를 보게 되면, 뭐 다른 거는 다 빼고요. 제시문 나에서부터 나와 있는 두 사람이 뭐 만나려고 약속을 했다. 진우와 서희가 뭐 서울 신촌역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아마도 이 학교 출제된 문제의 학교가 아마 서강 신촌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야. 뭐 연대나 이화여대, 서강대 뭐 이런 학교들 되겠지. 제시문 나에서 진우하고 서희가 뭐 만나기로 했는데, 신촌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시문 나에서 두 사람은 정오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신촌역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같이만 서점에 가기로 했지만, 지하철 도착 시간표를 모두 잘 알고 있는 그들은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먼저 도착한 사람이 도착한 직후부터 정확히 10분만 기다린 후 서점으로 향하기로 했다. 먼저 안 오면. 서희는 약속 장소인 신촌역으로 가기 위하여 집 근처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아래 그림 A와 같이 철로변 승강장 가장자리에 걸쳐있는 연필 한 자루를 발견하였다. 자, 얼마 후 신촌역에서 만난 두 사람은 그들이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뭐 약속하고도 지들이 만나고 놀라. 왜냐하면 서로 10분만 기다리기로 했는데, 1시간 사이에서 10분만 기다리기로 했는데, 그래서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제 만나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연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사귀고 그냥 살아버렸으면 좋겠는데 더 문제 안 만들고. 두 사람은 그들이 실제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보기로 했다. 일요일날 둘이 미적분학 책을 사러 신촌역에서 만나고, 진우 서희 남녀 관계인 것 같은데, 만나서 만남에 놀라서 확률 계산하고 있고,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어. 아마 잘 되는 집안일 거야. 자네들은 내년에 이러고 살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들은 X축, Y축을 진우, 서희가 각각 도착 가능한 시간축을 하는 표본 공간을 구성하고, 자, 순서대로 하는 거야. 방향가를 쓰는 거야. X, Y축을 진우, 서희가 각각 도착하는 시간축으로 설정한 후에 표본 공간, 그게 표본 공간이다. 그러면 가로로 일단 분 단위로 좀 따져야겠지. 10분 동안 기다린다는 이런 의미들 때문에 1시간 내에 10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주어져야 될 거야. 그럼 표본 공간은 얼마 많은 공간이 되는 거야? 가로축으로 60분, 세로축으로 60분의 시간 공간이 표본 공간이 되겠지. 그치? 그 사이에. 자, 그리고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될까? 만난다고 하는 그 사건 자체는 이 표본 공간의 하나의 점으로 표현되겠죠. 기본적으로는. 그치? 기본적으로 이제 점으로 표현되고, 그 점들이 모여서 어떤 영역을 이루게 될 거야. 자, 근데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축을 근간으로 해야 돼? 같은 시간에 신촌역에 존재해야만 만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정확하게 만난다는 시점은 같은 시간에 X와 Y 값이 어떨 때? 같을 때의 점을 중심으로 하게 돼. 즉 Y 이퀄 X를 중심으로 하게 돼. 만일 진의 서희의 그 표본 공간에서 Y 이퀄 X축상에 점을 찍게 되면 그게 곧 뭐야? 진우가 도착하자마자 서희가 바로 도착한 거지. 동시에 도착한 거지. 그치? 이럴 확률은 지극히 적죠. 지극히 적어. 전체 60분의 공간에서 직선상의 점들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알겠지?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더 추가되냐면 10분 동안 기다린다는 사건 때문에 누가 먼저냐에 따라 사건의 표현이 조금 달라지지. 사건의 영역이. 예를 들어서 진우가 만일 10분에 딱 도착했다. 진우가 10분을 도착했는데 서희가 아직 도착 안 했어. 그러면 서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오면 돼? 그렇지. 10분부터 20분 사이에 영역이 오면 되지. 그렇지? 거꾸로 똑같이 10분인데 서희가 먼저 도착했다면 이때는 진우가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도착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자, 그래서 먼저 표본 공간을 앞에 문제에서 그 문제 1번이 제시문 다를 이용하여서 이제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라. 이게 1번 문제야. 요걸 먼저 생각해 보게 되면, 먼저 표본 공간 확률 계산을 뭐부터 만들어야 된다?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기하학적 확률은 무조건 표본 공간 구성에 대해서 먼저 쓰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문제에서는 그걸 미리 가르쳐 줬어. 여기가 진우의 도착 시간, 시각, 그 다음에 서희의 도착 시각이라고 한다면 둘이 만난다고 하는 사건은 결국 y = x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지. 그치? 왜냐면 동시에 같은 시간에 동시에 딱 도착하면 무조건 만날 테니까. 자, 그리고 진우가 도착하는 시간으로부터 몇 분 사이? 진우가 만일 A라는 시간에 도착했다고 한다면 서희는 A에서부터 어디 사이에서? A 플러스 10까지의 시간 내에만 도착하면, 즉 요 사이에 도착하면은, 그치? 그쵸?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영역에 해당할 때 만날 수 있게 되겠죠. 또 거꾸로 서희가 그렇다고 한다면 진우의 모든 시간, 진우가 도착하는 모든 시간에 대해서 서희는 어떤 영역에만 있으면 돼? 이와 같은 영역 속에 서희가 도착하기만 하면, 자, 표본 공간은 1시간 1시간, 그치? 표본 공간 1시간 1시간의 영역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공간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사건 공간이 되는 거죠.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 이 해당하는 영역, 요걸 이제 추적해보면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이 영역에 해당하는 거는 y절편이 10인 상황이 되겠죠. 진우가 딱 1시에 도착했다고 한다면은, 1시에 도착했다고 한다면 서희는 1시 10분까지 도착하면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희가 먼저 도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서희가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몇 분 이내에 서우가 먼저 도착하면 10분 이내에,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x절편이 10이 되어지는 직선상의 점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놓인 요 사이의 영역. 여기는 누가 먼저? 이건 진우가 서희보다 먼저 도착한 경우고, 그치? 여기는 서희가 진우보다 먼저 도착하여 만나는 상황. 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지게 돼. 답안의 설명에서 이 두 가지를 각각 설명해야겠죠? 자, 첫 번째 표현해둔 거, 표본 공간에 관한 설명. 두 번째, 사건 공간에 관한 설명과 그 확률 계산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해주면 돼? 세 번째로 표본 공간에 대해서 사건 공간의 비율이 얼마큼 되는가. 그치? 표본 공간에 대해서 사건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확률적으로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야. 답안 정비와 같이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표본 공간의 면적은 얼마가 되게 돼? 60대 60이니까 총 3600의 크기를 가질 것이다. 그럼 두 번째로 사건 공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벌써 계산 다 했어? 그래서 어디와 어디 사이의 면적? y = x 플러스 10과 y = x 마이너스 10 제로니까, 그치? 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x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7인가? 그치? 요거. 그래서 요 사이의 영역이 될 것이다. 근데 요거 면적만 계산해주면 되지. 그치? 뭐 잘라서 계산하면 뭘 해서 만드는 간에. 응? 그래서 실제 이쪽 끝은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야 될 테고. 그럼 전체 그것에 대한 이제 비율만 계산해주고 우리가 정해주면 끝나는 거야. 요거는 이제 계산하거나 정리하는 과정 좀 수식으로 좀 보여줘야겠지. 그치?
자, 이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좀 맡기고, 이런 구성으로 만들어지는 게 기본적으로 뭐다? 기하학적 확률의 계산 문제이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사건은 이래. 아까는 이제 서희가 승강장에서 서 있었을 때, 연필이 놓여지는 상황들이 있었지? 그치? 승강장 폭을 제시물 라에서 서희가 승강장의 연필 모양을 진우에게 자세히 설명하자 두 사람은 모양 A처럼 연필이 철로변 승강장 가장자리에 걸쳐 있을 가능성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또 미친 또 하고 서 있죠. 이 경우 연필은 부피가 없는 길이 L인 단순 선분이라고 하자. 승강장 너비를 D라고 하고 철로변 승강장 가장자리의 직선을 C초선이라고 하자. 1, 2, 3의 예처럼 연필의 중심으로부터 C초선까지의 거리와 연필과 C초선이 이루는 각으로 이루어진 좌표들을 표본 공간으로 구성하겠다. 뭐와 뭐를? 거리와 각을 표본 공간으로 해라. 방향 따른데 헤매지 말고. 단 연필의 중심은 항상 승강장에 놓인다고 가정하자. 연필의 중심이 승강장 폭 D 내에 존재한다는 거야. 만일 그 폭 D를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져 버리는 거지, 승강장 밖으로.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승강장에 걸쳐질 확률을 계산하여라. 그리고 이때 C초선이 이루는 각은 어디까지가 계산되겠어요? C초선과 연필이 이루는 각은 몇 도까지? 몇 도에서부터 몇 도까지? 표본 공간을 구성하려면 그 범위를 먼저 잡아야 되잖아. 그치? 축은 가르쳐줬으니까. C초선으로부터 연필의 중심이 놓일 수 있는 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제로에서부터 승강장 폭에 해당하는 D까지가 되겠지. 차분하게 하나씩. 그치? 그 다음에 C초선과 연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디까지가 가능해?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하면 되죠? 2파이까지 굳이 할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180도를 넘어가는 거는 반대편에서, 그치? 0과 파이 사이 값으로 환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대칭을 이루게 되지? 예를 들어 210도 같은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210도 같은 경우에는 몇 도에 해당하는 거야? 실제 이제 90도와 똑같은 값을 가질 테니까.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마찬가지로 이것도 표본 공간, 중심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연필의 길이는 문제에서 L로 줬고, 너비를 들어갈 때. 그 다음에 각, 요 두 가지 표본 공간의 조건을 갖다 줬다. 자, 그래서 중심의 위치를 가지고서, 자, 연필의 중심으로부터, 그러면 이제 연필의 중심으로부터 C초선까지의 거리를 Y, 연필과 C초선의 이루는 각 세타 해가지고 표본 공간 구성하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세타는 제로에서 파이까지. 여기에 이제 어떤 좌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Y와, 그치? 세타에 대한 조건에 이런 표본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지. 물론 이거는 그냥 그림이고, 유약한 그림이고, 표본관 이런 공간에서 세타는 제로에서 파이까지. 그 다음에 Y 값은 0에서부터 승강장 폭에 나는 D까지의 영역이다. 그리고 표본 공간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사각형 영역이 되는 거지. 좌표 평면상에서 1사분면 내에서. 그치? 만들어지는 사각형 영역. 그래서 표본 공간의 면적은 어떻게 되게 돼? 표본 공간의 면적은? 그치, D파이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D파이분의 뭐? 사건 공간. 걸쳐지는 사건 공간. 자, 그래서 사건 공간 자체는 이제 이와 같이 구성되게 되는데 마치 사인 함수 곡선과 같은 식으로 나타나게 돼. 자,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지금 연필의 길이를 우리가 이렇게 전체 L로 이렇게 봤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디까지의 거리야? 연필의 중심까지의 거리지? 어디에서부터? C초선으로부터 연필의 중심까지의 거리. 알겠지? C초선으로부터 연필의 중심까지의 거리. 자, 요 거리가 우리 뭐라고 그런 거야? 연필로부터 C초선부터 연필 중심까지 요걸 Y라고 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중심은 승강장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연필이 끝은 승강장 밖으로 조금 빠져나가 있는 상태에 걸친 모양을 제가 하나 예를 든 거야. 그치? 자, 이런 경우에는 걸쳐진다. 걸쳐지는 그러면 조건은 뭘까? 승강장 안에 들어가 있다는 조건. 조금 더 조금 더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 점검 더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안쪽에 완전히 들어가 있다. 폭 D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다고 할 때. 중심까지의 거리 Y와 뭘 비교하면 돼? 중심까지의 거리 Y와. 세타를 이용해야겠지? 그치? X축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각도 세타. 이것의 사인값. 중심에 대한 요것의 사인값. 즉, 요것의 요거.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Y값이 될 테고.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 K라고 한다면, 요 K는 2분의 1 L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즉, 요 거리에 대해서 세타의 사인 세타 값 잡아주면 요 K 값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걸쳐지는 경우란 누가 누구보다 클 때야? Y 값이 2분의 L 사인 세타보다 어떨 때? 그치, 작을 때. 응? 그치, 2분의 L 사인 세타보다 작을 때. 그러면 어디에 걸쳐지게 되는 거야? 승강장에 딱 걸쳐지는 건 시초선이 걸쳐지는 확률이 되는 거지. 그리고 만일 Y값이 2분의 1 사인 세타보다 크다면, 그치, 시초선과 걸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띄어 있는 경우가 되겠지. 자, 결층 경우와 띄어져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차이가 뭐냐? 물론 이 변수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은 사건 공간 Y와 세타의 사건 공간에서 그것의 함수의 값 2분의 L의 사인 세타로 이루어지는 이 함수의 곡선보다 Y가 어떨 때? 작을 때의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표시해보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치? 자, 그걸 이제 표현한 그림이 이런 이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표본 공간은 얼마? 표본 공간은 d파이가 되어지고. 자, 사건 공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순차적으로 이거 설명한 거지. 두 번째로 사건 공간은 요게 2분의 1 L 사인 세타다. 그래서 최고값이 얼마를 가지게 돼? 2분의 L을 가지게 되겠지. 그치? 최대값이. 그리고 Y값. Y값이라는 건 결국 이 함수를 나타내는 거고, 함수 곡선을 나타내는 거고. 그치? Y값들이 2분의 1 사인 세타 함수 곡선보다 어떨 때? Y값이 작은 점들의 집합. 곡선보다. 그치? Y값이 작은 점들의 집합.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면적을 계산하면 되겠지. 자, 이 면적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적분으로 구해야지, 이건. 제로부터 어디까지? 제로부터 파이까지에 대해서 2분의 L 사인 세타를 뭐에 대해서? 그 X축이 뭐야? 세타지, 지금? D세타 계산해서.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세타. 제로부터 파이까지. 그치?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냐?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그치? 그 다음에 제로는 1이니까 그냥 L이 나오나? 뭐 좀 허전한데?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얼마이다? 그쵸, D5분의 L이 되어지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끝나겠네. 자, 이것도 이제 기하학적 확률을 구하는 건데, 이건 함수를 통한 기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지. 곡선 함수를 통한. 이런 경우에 이제 계산상에서는 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하학적인 문제나 함수의 성질에 관한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응? 자, 문제 3은 여기서는 하지 맙시다. 이 문제 3은 여러분들 지금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공간도행에 관한 문제인데, 이번에 세 사람이 만나는 경우의 상황을 설정한 거예요. 1번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제 만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이 만나는 사건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축을 몇 천 축을 만들어야 돼? 3천 공간축으로 만들어야 되지? 3천 공간축으로 만들고 세 사람이 동시에 만나는 시간. 세 사람이 동시에 만나는, 즉
약간 이제 그 개념만 좀 보고 가면 표본 공간은 XYG가 30, 60, 60, 60 그치? 이러한 정육면체가 되겠지? 정육면체의 3천 공간이 이제 표본 공간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사건 공간은 각각의 이제 사형면으로 생각하면은 위아래로 10분씩 즉 Y와 XY 차 각각이 도착하는 시간을 XYC라고 한다면 각각의 차들의 값이 각 좌표들의 차들의 값이 얼마가 되어지는? 10 이내가 되어지는 그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것의 세 개의 공간을 갖다가 그치 교차하는 영역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영역들이 3천 공간에 표시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림으로는 이와 같은 각각의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은 X와 Y 사이에서는 이런 공간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봤던 공간 그치? 이런 사건들이 즉 얘하고 만나는 사건 얘하고 만나는 사건 얘하고 만나는 사건 그리고 이 세 가지 사건들이 어떻게 돼? 동시에 일어나야 세 사람이 만나게 되지? 이것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치? 이것들의 공통 영역인 요 중심부를 향해서 쭉 올라온 여기까지 이런 직선 원점으로부터 이 B까지 대각선 꼭정까지 영역에서 좌우로 10, 10, 10에 해당하는 좌우 밑 옆으로 해가지고 10, 10에 해당하는 마치 기둥의 형태 평행사변형의 기둥의 형태 끝이 뾰족한 평행사변형의 기둥의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게 될 거야. 알겠지? 응? 실제로 이제 이러한 형태의 이제 공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조금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 꼭점 B까지, 원점부터 꼭점, 대각선방의 꼭점 B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방 10, 10, 10의 정육면체가 사방 10cm의 가로, 세로 높이를 가지는 이 정육면체가 쭉 대각선방으로 올라가면서 훑고 지나간 공간. 뭔 얘기 알겠어? 아까 전에 절대값, 세 개의 절대값에 관한 표현의 영역이 교차하는. 모두 충족되어야 되지. 그 중에 한두 개만 충족돼서는 안 되지. 세 사람이 동시에 만나야 되니까는 그 세 가지가 모두 다 충족돼야 되니까 그 공통의 공간이, 그렇죠? 여기서 나타나게 돼요. X 이퀄 Y 이퀄 Z라고 하는 직선을 중심으로 해서 정육면체가, 사방 10cm의 정육면체가 쭉 하고 훑고 올라간 이런 이제 평행사변형의 기둥. 평행사변형의 비스듬한 기둥이 부피를 우리가 또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피 계산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어.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간다. 조금 어렵게 이제 일부러 문제를 꽈서 어렵게 만들려고 일부러 만든 문제지 정상적인 뭐 논술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실제로 이제 그걸 계산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조건들을 이용해서 직접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 알겠지? 자, 기하학적 확률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지금 기하학적 확률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이제 실전 문제에서 하나 더 다루게 될 거야. 알겠지? 자, 실전 문제에서 다뤄지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 교재 15페이지의 연습 예제. 이 문제에서 조금 생각해 보자. 자, 잠시 쉬었다가 교재 15페이지 연습 예제 문제를 계속 다루도록 합시다.